조각형 ABCD에서 E와 AC, AD와의 교점을 PQ라고 할 때 BP 대 PQ 대 QE가 2대1 대 2, D를 지나 AE와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교점을 R이라고 할 때 AR, AB, AE의 길이가 같고 AB와 RQ가 평행하고 삼각형 AB의 넓이가 96이라고 합니다. 이때 AQ 대 QD 그리고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네. 현재 조건에 맞게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가 있고 PQ의 길이를 A, PR의 길이를 B라고 하는 게 아니라 B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대 1대 2로 여기 2A가 됩니다. 잠시만요. 다시 처음부터 해주세요. 여기일까요? 아니요. 풀이요. PQ를 A, PR을 B라고 했을 때 2대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 2A가 됩니다. 네. QR과 AB가 평행하다고 했기 때문에 억각 AA 닮음으로 1대 2이기 때문에 여기가 B라고 하면 PA는 2B가 됩니다. 잠시만요. 아, 네. 근데 B와 CD가 평행하기 때문에 AP 대 AC는 AQ 대 AD입니다. 질문 있어요. 저기가 왜 이 B예요? 방금 했습니다. 까먹었어요. 억각 AA 닮은 B 1대 2여서 A, EA, B, EB가 됩니다. AD랑 BC랑 평행인가요? 이렇게요? 네. 아니요, 전 이렇게 했는데요. 아, 그래요? 네. 걔네는 왜 평행한가요? 이런. 네. 그래서 AP 대 AC는 AQ 대 AD가 됩니다. 근데 AC와 AD의 길이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AP와 AQ의 길이도 같아야 해서 AQ는 2B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SSS 닮음으로 이렇게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에요. 왜요? SSS 닮음. 아하. EA 같다 2B. 그러면 이제 각이 같죠? 근데 억각이죠? 그럼 여기 각이 같죠? 여기 억각이죠? 여기 각이 같죠? 그러면은 AA 닮음이 됩니다. 가위 같죠? 여기 옆각이죠? 가위 같죠? 네.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각이 같죠? 네. 여기 평행이죠? 네. 억각이죠? 네. 평행이죠? 네. 억각이죠? 네. 그럼 닮음이죠? 네. 거기까지 할 거예요. 오, 왜 이해가 되지? 그러면은 닮은 비를 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AR은 무슨 닮음이요? 여기 닮음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아하. 그래서 9의 제곱은 2 곱하기 AD. 근데 AD는 AC니까 AC로 바꿔주면 AC는 2분의 9B가 되고, 그러면 CR은 2분의 9B에서 2분의 6B를 빼주면 2분의 3B가 됩니다. 그러면 2B 대 2분의 5B니까 4 대 5가 됩니다. 이런. 두 번째 문제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 넓이가 96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높이는 같은데 밑변의 높이는 모두 같기 때문에 밑변의 비로만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습니다. 2대 1대 2이기 때문에 넓이도 2대 1대 2, 즉 5분의 1이 삼각형 AQP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닮은 비가 4대 5, 즉 4대 9이기 때문에 넓이 비는 제곱의 비인 4대 9의 제곱인 16대 81이 됩니다. 16대 81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CD는 ABQ의 16분의 81이 됩니다. 근데 ABQ가 이거이기 때문에 원래 구해야 되는 사각형은 삼각형에서 삼각형을 빼준 것이기 때문에 먼저 ABQ를 묶어주고 16분의 81 빼기 16분의 16 바로 16분의 65가 되고 이건 아까 5분의 96이라고 했기 때문에 약분을 해주면 78이 됩니다. 와우. 문제는 AB랑 A가 같고 AC랑 AD가 같고 B랑 CB가 평행한
오각형 ABCDE에서 B와 AC, AD와의 교점을 PQ라고 합니다. 이때 이 B가 성립을 하고 D를 지나면서 AE에 평행한 직선이 AC와 만나는 점을 R이라고 할 때 AR과 AB와 AE가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AB와 RQ가 평행할 때 삼각형 ABE의 넓이가 96이라고 합니다. 이때 AQ 대 QD를 구하고 사각형 PC, DQ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맞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QP를 A, PR을 B라고 하면 2대 1대 2로 여기가 2A가 되고 이 억각 AA 닮으면서 여기가 2B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SSS 합동인데 이 각과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억각으로 이 각이 같고 얘도 얘랑 같아서 얘랑 얘랑 같고 이 각이 공통이기 때문에 삼각형 AQR과 ARD가 AA 닮음이 됩니다. 그래서 닮음비는 이렇게 나오고 얘를 얘랑의 곱은 얘랑의 곱과 같다를 써주면 9b제곱은 2b 곱하기 AD가 되는데 AD는 AC랑 같아서 AC를 바꿔주고 AC는 2분의 9b가 됩니다. 근데 AC에서 이 B를 빼주면 2분의 5B가 돼서 AQ 대 QD는 AP 대 PC랑 같고 AP 대 PC가 2B 대 2분의 5B여서 4대 5가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 PCDQ의 넓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 B는 닮은 B인 4대 5의 제곱인 16분의 4대 9의 제곱인 16분의 81이어서 삼각형 ACD는 16분의 81 삼각형 APQ가 됩니다. 근데 삼각형 APQ는 AEB의 5분의 1이어서 5분의 1 곱하기 96이 되고 삼각형 DQPC는 ADC에서 AQP를 뺀 값이고 ADC가 16분의 81 삼각형 APQ 그리고 APQ를 빼주면 16분의 65 삼각형 APQ가 됩니다. 근데 APQ가 5분의 1 곱하기 96이어서 답은 78이 됩니다. 문제는 원 위에 P1부터 PN까지의 점이 있는데 이때 어떤 세 선분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다고 합니다. 이때 여기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를 TN이라고 할 때 하는데 TN이 PIPG를 포함하는 한 근으로 포함하는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때 T7을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T7은 그림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만나는 것 같지만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면 안 돼요. 조건에서 어떤 세 선분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기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점 세 개를 모두 직선 하나 안 된다. P1부터 P7 중에 세 점을 모두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은 그냥 이 7개의 점 중에서 3개를 골라주면 돼요. 그래서 35고 이 중에 2개의 꼭지점을 포함하는 삼각형은 4개를 골라주면 이렇게 4개의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 4개의 삼각형들이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74 곱하기 4는 140이 되고 꼭지점을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는 5개를 골라줬을 때 꼭지점 하나만 포함하는 삼각형이 5개가 생겨서 75 곱하기 5로 105가 되고 꼭지점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이 7개 중에서 6개를 골라주고 이때 안에 여기에 삼각형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76 곱하기 1로 7이어서 다 더하면 287이 됩니다. 왜 4를 뽑고 4를 곱해요? 왜냐하면 이 7개 중에 아무거나 4개를 골랐을 때 대각선을 연결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4개가 생깁니다. 그래서 74당 4개. 다른 숫자를 뽑으면 성립이 안 돼요? 네. 왜요?
되진 않아요. 근데 4개가 제일 간단해요. 5는요? 5는 아예 안 돼요. 아니 7에서 5. 나 5도 된다. 네? 7에서 5를 고르고 5를 곱한다. 아 이거요? 네. 이거는 어떤 5개를 고르면 그 중에 꼭지점을 하나만 포함하는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겨요. 그래서 한 오각형당 5개가 생기는데 75개의 오각형이 있으니까 75 곱하기 5는 105가 됩니다. 치는 건 없어요? 네. 왜요? 5개의 점을 고르는 거니까 점이 다르면 삼각형도 다르죠. 육각형 안에 왜 하나만 만나요? 나머지는 삼각형이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건 다 안 되고 이거를 보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여기서 안 되는 점을 지워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모양이 돼요. 여기서 찍을 점이 하나라도 포함되면 안 되니까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 지우고 여기를 지우면 이런 모양이 남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됩니다. 아, 됐다. 여기서 근데 저기서 저 모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가운데 음.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삼각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서 여기만 됩니다. 네. 그래요? 사탕을 컵에 많이 넣어놔. 이따가 또 물 마셔야 돼서. 원안에 P1부터 Pn까지 임의로 점을 잡을 때 한 세 정도는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Pi, P제에 포함되는 점들로 이루어진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Tn이라고 할 때 T7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임의로 점 7개를 잡겠습니다. 삼각형의 꼭지점은 3개니까 그 중에서 P 몇이 몇 개나 포함되는지를 이용해서 개수를 구해줄 겁니다. 3일 때는 7개 중에 3개, 35, 2개는 다른 숫자를 뽑아도 만약에 될 수는 있겠지만은 자가 제일 간단하기 때문에 4개 뽑아주고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4개가 있기 때문에 140이 되고 시점 1은 75 5개를 뽑았을 때 이렇게 5개가 성립이 돼서 105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없어졌다. 그 중에서 안 되는 점을 빼주면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육각형이 남습니다. 근데 봤을 때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절대 삼각형이 되지 않으므로 삼각형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75 곱하기 1은 7 해서 다 더해주면 287이 됩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그럼 더 복잡한 그림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네? 그게 아니지. 아! 첫 번째 건 자명하고 두 번째 건 꼭지점 2개랑 내부의 어떤 점. 이 삼각형은 꼭지점이 이렇게 4개가 필요한 거야. 네. 아! 그 4개로 만들면 또 4개가 생기는 거고 꼭지점 하나랑 점 2개면
삼각형은 꼭지점이 3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해요. 5개가 필요해서 다른 선분들 다 그어주면은 5개가 생기는 거야. 네. 마지막에는 꼭지점 안쪽에 3개 생겼어. 그럼 얘는 점이 몇 개 필요하다고? 6개. 그래. 응? 네. 문제는 조명이 있는데요. A가 여기 있고 조명이 A로부터 24cm 위로 있는 조명이 있다고 할 때 그 조명이 이렇게 숨었을 때 그림자가 만들어지는 그림의 넓이를 구하는 거고요. 한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8cm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4개가 쌓여져 있고 뒤쪽으로 하나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A 바로 위에 8cm 위로, 아니 맨 위에 있는 정육면체의 바로 위로 조명이 나타났는데 얘를 다 끝점 길이 이어줬을 때 다음과 같은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1대1대1대1대1 이어서 여기가 8이고요. 그럼 24의 제곱 마이너스 16의 제곱이기 때문에 320이 됩니다. 네. 두 번째 이해되신 거죠? 됐을걸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앞쪽에 위치한 공인데 A는 무조건 이번에 또 A는 이번에도 뒤쪽에 위치있고 이거는 조명입니다. 조명. 이번에는 볼 건데요. 여기 4개가 이게 있는 위치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위로 쌓아져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빛은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거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끝나는 점이 무조건 있게 되는데 그 그림자가 끝나는 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었을 때 끝나게 됩니다. 왜요? 이어봤을 때 끝나는 점이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각형, 정사각형 하나랑 아까 구하는 것 그리고 직각삼각형 같은 합동인 두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합으로 구해줄 겁니다. 24의 제곱 576, 320이 있고요. 여기는 8, 8, 8, 24, 8, 8이 16인데 16의 절반, 아니 8의 절반인 4와 8의 더한 12 해서 24 곱하기 1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해서 384가 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와요? 저렇게가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건가요? 네. 이제 이렇게 연결해봤을 때 나오는 점이 여기입니다. 왜요? 네? 왜냐면요 24, 16 이렇게 하면 되고 그럼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16이고 여기가 뭐야? 이렇게 이었을 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를 통과한 거잖아요. 그치? 네. 몰라. 그래서 이제
쭉 가는데 가다가 바닥이 생기거든요. 네, 바닥 있잖아요. 네. 거기를 만들어주는데 왜 거기가 여기냐면요. 16cm랑 모르겠어요. 다시 준비합시다. 네. 승아. 저거 1번 아니에요? 1번 하고. 이 문제는 정육면체 5개가 여기 쌓여있고 여기 A에서부터 24cm 위에 주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8cm이고 여기 조명을 켰을 때 생기는 그림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먼저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요. 여기 연장해 보면 만나는 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그림자가 생기는데 여기가 8, 8, 8, 8, 8, 8이어서 여기도 8, 여기도 8이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정사각형에서 이 작은 정사각형을 빼주면 320이 돼요. 이번에는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771일 때 자연수상 m, n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얘를 인수분해주면 n 플러스 n, n 마이너스 n은 3 곱하기 7 곱하기 37이니까 7이고 n 플러스 n이 n 마이너스 n보다 크니까 이 4개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때 각각 n과 n을 구해주면 이런 값이 돼요. 두 번째 문제는 이 값이 777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a가 b보다 크고 이 대소 관계가 성립한대요. 이때 가능한 값은 259, 131, 111, 171, 37, 173, 37, 371, 37, 731, 37, 1, 21, 1로 6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A, B, C, D가 두 자리 자연수일 때 이 식을 만족하는 A, B, C, D를 구하는 문제이고 A랑 B랑 C가 D가 모두 두 자리 자연수이려면 A랑 B의 합이 일단 두 자리 이상이고 C와 D의 합도 두 자리 이상이어야 하니까 21, 37인 경우로 19, 18, 11, 12이 됩니다. 잘 모르겠어요. 질문하세요. 네? 질문해. 된 것 같아요. 하세요. 문제는 마이너스 문제고 777인 자연수상을 모집하는 문제입니다. 합차 공식으로 바꿔주고 소인수분을 해주는 3 곱하기 7 곱하기 37이고요. 가능한 경우가 4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각각 예산을 내주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 같은 식이 777일 때 자연수상을 모집하는 문제입니다. 자연수상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A, B, C, D의 이거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C가 너무 커져도 안 되고 C와 D가 같아서도 안 되고 크기순을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에서는 259, 111, 37, 131, 171, 173, 37, 173, 171인데 여기에 5가지 경우는 모두 C, D가 2 자릿수가 아니라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3번 두 자릿수 ABC를 하는 문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7, 1, 21, 1이 됐는데 가는 19, 18, 10, 11, 11, 12 됩니다.
정확하게 반드시 2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능한 경우 수로 가는 문제이고요. An을 1이 한 개 이상 연속으로 이루어진 수라고 하고 Bn을 2가 한 개 이상 연속으로 이루어진 수라고 하면 6자리 수인데 21, 21, A1, A, B1, A2, B2, A3, B3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이미 4개의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2개의 숫자만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1이 들어간 거를 그 자리에 숫자가 들어가는 걸로 볼 거예요. 근데 하나에 2개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게 A 몇에 들어가면 1이 추가가 그 자리에 되는 거고 B 몇에 들어가면 2가 그 자리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2개가 추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6개의 그들의 합이 2가 된다고 해서 6H2로 볼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B 2개에 돌이 들어갔다 그러면 2, 2, 2, 1, 2, 1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10자리는 2, 1이 반드시 정확하게 3번 들어가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다음같이 될 수 있고 그럼 얘는 10자리인데 6자리가 채워진 거니까 4자리를 구해줘야 해서 8개의 숫자를 더했을 때 4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8H4로 11C4 331입니다. 이 문제는 1 또는 2로 이루어진 6자리 수가 있는데 이때 2와 2 다음에 바로 1이 오는 경우와 정확히 2번 있는 경우를 보는 문제입니다. 먼저 AN을 1이 한 개 이상 연속으로 이루어진 수라고 하고 BN을 2가 한 개 이상 연속으로 이루어진 수라고 할 때 6자리 수는 A1, B1, 21, A2, B2, 28 A1, B1, 21, A2, B2, 21, A3, B3가 됩니다. 이 6개 중에 2개를 골라서 만약에 B가 골라졌으면 그 자리에 2를 넣고 A가 골라졌으면 그 자리에 1을 넣어서 6H2로 21이 됩니다. 그리고 10자리인데 3번 나오는 경우는 총 8자리 중에서 4개를 골라서 330이 됩니다. 8자리 중에서 4자리를 예를 들어서 A1, B2, A1, A2, B2, B3 중복 조합은 네, 같은 거 여러 번 고를 수 있잖아. 그럼 A2만 4번 고르면 그래도 돼요. 왜? 2, 1, 1, 1, 1, 1, 2, 1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x 100제곱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ax 플러스 b라고 할 때 a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x 100제곱은 x-1 빼기 1의 100제곱인데 이걸 뭐였지? 이항정을 이용을 해주면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부분이 여기까지 나눠 떨어져요. 이 선까지. 그리고 100x-1 더하기 1부터 x-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가 ax 플러스 b여서 a는 100이 됩니다. 두 번째로 x의 100제곱을 x-1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나머지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일 때 a를 구하는 문제이고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이항 정리를 써주면 102로 4950이 됩니다. 8번 돼. 8번 9번 다 해요. 8번이 괄호 1, 2번이 있어. 9번도 해요. 아니? 9번 어차피 이렇게 빠져. 그래. 와우. 이 문제는 원이 있고 여기에 A, B, C, D가 있는데 A, B가 3, B, C가 4, C, D가 6이에요. 이때 A, 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고 A, C랑 B, D의 B가 7대 8이라고 합니다. 먼저 여기 B, P를 B라고 하고 A, P를 C라고 하면 억각 AA 닮음이 아니라 닮음이 보인다. 뭐였지? A, B, P랑
BCP가 닮은 A 닮은. 그래서 닮은 B가 1대 2여서 여기가 2C 여기가 2B가 됩니다. 그리고 AC랑 BD의 B가 7대 8이니까 2B 플러스 C 대 B 플러스 2C가 7대 8이 돼서 내양의 곱은 외양의 곱과 같다를 써주면 3B는 2C가 됩니다. 그리고 AD를 K라고 하면 삼각형 BCP랑 ADP가 닮음이어서 4대 K는 뭘까? B 대 C예요. 아니 C 대 B예요. 아니 B 대 C예요. 4대 K는 B 대 C인데 B 대 C가 3대 2니까 K는 6이 됩니다. 이 문제는 AB가 5, BC가 3, CD가 3루트 2인 사각형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가 있고 B와 D에서 AB 반대쪽에 있는 두 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H1, H2, H3, H4라고 합니다. 이때 A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먼저 이 각을 알파, 이 각을 베타라고 하면 억각으로 여기가 베타가 되고 여기 동일각으로 알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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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여서 H1, H2, H3, H4, B, D가 다 BD가 지름인 원 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니까 4대각으로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니까 원주각으로 여기가 베타가 됩니다. 그리고 A, B, C, D는 원에 내접하는데 이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 이 각이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둘의 합이 180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90도가 됩니다. 잠시만요. 알파가 막 이렇게 돌릴 때 놓쳤어요. 여기는 동일각이고 여기는 4대각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억각이고 원주각이에요. 네.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90이에요. 그래서 A, B, C, D는 AC가 지름인 원 위에 있어요.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주면 AC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자 AD 제곱 더하기 DC 제곱이어서 AD는 4가 됩니다. AD의 제곱이 왜 그렇게 나오나요? 네? AD의 제곱을 방금 구하신 거 아니에요? 이 식이요. 네.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이 AC 제곱이잖아요. 그리고 CD 제곱 더하기 DA 제곱도 AC 제곱이에요. 네. 그래서 5제곱 더하기 3제곱은 ED 제곱 더하기 3루트 2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AC는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 아니에요? 네. BC가 3이에요? 네. AB가 5고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이해가 됐어요. 이 문제는 색 A, B, C가 있는데 A가 6개, B가 4개, C가 1개예요. 이때 이 11개의 색으로 수녀를 만든다고 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먼저 원수녀를 만드는 경우의 수는 C가 1개니까 C를 고정시키고 나머지 자리를 4팩, 6팩분의 10팩으로 나열을 하면 210이 되고 C를 중심으로 대칭인 경우는 10개예요. 그리고 목걸이를 만드는 연주수녀의 경우는 대칭인 거는 하나만 한 번 세주고 대칭이 아닌 거는 뒤집었을 때 같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2로 나눠서 210이 돼서 210? 110이 됩니다. 해요? 응.
내린 수순의 발 H3, H9 그리고 B에서 내린 수순의 발 각각 H1, H2라고 할 때 서로 평행이래요. 평행되었는 점 E 하고 A의 길이 5, BC의 길이 3, CD의 길이 3루트2라고 할 때 AD를 한 문제입니다. 여기 알파라고 두면 네드각으로 여기가 알파고 99시에 또 다른 원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드각으로 여기가 네드각으로 여기가 알파고 여기는 동의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타를 했을 때 억각으로 베타고 여기 원주각으로 베타가 됩니다. 근데 그 원에서 그 원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대각압은 180이기 때문에 180 이렇게 그래서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180이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삼각형 ABC, ADC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줄 수 있는데 그럼 AC 제곱은 AB 제곱 더하기 BC 제곱은 CD 제곱 더하기 AD 제곱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식을 비교해주면 AD 제곱이 16이 되어서 4가 됩니다. 이 문제는 정육면체가 있을 때 각 점 중 3개를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정삼각형의 개수를 문제이고요. 각각 하나의 꼭지점당 하나의 정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꼭지점이 8개니까 8개예요. 두 번째 경우 해도 될까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런 정육면체가 8개가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중간에 점이 생겼기 때문에 이걸 신경 쓰지 않고 각각 하나씩에서 구하는 게 아까 8개씩이라고 했기 때문에 8개가 8개 해서 8 곱하기 8 그리고 여기 각각 이렇게 작은 정육면체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큰 정육면체에서 생각하는 8개가 있고요. 여기 정육각형이 있는데 정육각형이 총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총 각각 위의 변을 이걸 가져가나 이걸 가져가나 이걸 가져가나 총 4개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각각 만들어질 때 이미 이용한 게 아닌 중간 라인에 있는 점을 이용하는 정삼각형의 개수는 각각 2개예요. 그래서 2 곱하기 4로 8이 돼서 80이 됩니다. 네? 중간 라인을 이용하는 게 뭐예요? 지금 앞에서 구한 것들은 다 아예 큰 정육면체에서 구하거나 아예 작은 정육면체에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점을 안 써줬는데 그러면 남은 거는 중복되지 않게 같은 이렇게 크게 점을 써주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잠시만요. 이렇게 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있잖아요. 정삼각형은 총 6개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6개? 아무튼 2개보다 많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왜요? 2개보다는 무조건 많이 만들 수 있죠. 정삼각형이. 중복을 세지 않는다면. 아니네, 딱 2개네. 아무튼 네. 2개 이상의 삼각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서 이용했던 것들은 다 이렇게 작은 삼각형에서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큰 정육면체에서 이용을 하거나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용한 게 없었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한 면에 있는 대각선과 한 점을 이용했을 텐데 이렇게 이런 건 이용을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삼각형들을 구해줘야 하는데 이게 총 한 정육각형에 2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4개가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4는 8 해서 80이 됩니다. 와우.
꼭지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는 8개예요. 각 꼭지점에 하나씩. 그리고 이 정육면체를 8개를 이어 붙였을 때에는 작은 정육면체에서 8개인데 작은 정육면체가 8개니까 8 곱하기 8, 큰 정육면체에서 8개, 그리고 이 중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이 이 정육각형이 총 4개가 있는데 이 정육각형에서 찾을 수 있는 정사각형이 2개여서 4 곱하기 2로 8이어서 80이 됩니다. 정육각형을 6개로 자를 수 있죠? 네. 그러면 정삼각형 6개 나오잖아. 네, 그거는 공간 중심인데 공간 중심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 아닌가? 이 정육면체의 무게 중심, 이 공간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꼭지점이 아니에요. 음? 이 점들을 이용해서 정삼각형을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걸 6개로 나누려면 여기 가운데 점 찍어야 되고 얘는 그 문제에서 연결할 수 있는 점이 아닌. 왜 아니야? 네? 왜 아니냐고. 이 점이 잠시만요. 맞아요. 근데 그건 여기서 샜어요. 좋아요. 이거 해요. 응. 10번. 이 문제는 1행부터 이렇게 행이 있는데 각 행에 1, 2, 3, 4 점점점 1, 4, 7, 10 점점점 1, 6, 11, 17 점점점 이런 숫자들이 있대요. 이때 AK를 각 행의 K까지 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4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일 때 A71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왜 1 더하기 4까지 안 해요? A4가 각 행의 1부터 4까지 합이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1 더하기 4예요. 밑에 1은 안 넣어요? 네, 4가 있어야 돼요. 왜요? 1부터 4까지를 다 더하는. 4가 없으면 카운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각 행의 K까지 합인데 K가 없으면 안 되죠. 그렇구나. 이때 규칙이 뭐냐면 M행의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n-1. 네. 그리고 M행 n번째는 1 플러스 2n-1, n-1이 돼요. 근데 이게 71입니다. A71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1을 이항해주면 이게 70인데 70은 1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7이에요. 네. 근데 2n-1은 홀수잖아요. 그러니까 1, 5, 7, 35밖에 가능한 경우가 없고 이에 따른 n-1은 70, 14, 12여서 1,71일 때는 2분의 71, 71 플러스 1, 3,15일 때는 2분의 15, 71 플러스 1, 4,11일 때는 2분의 11, 71 플러스 1, 18,3일 때는 2분의 3, 71 플러스 1이어서 다 더하면 3,600이 됩니다. 어떻게 구한 건가요? 이거는 시그마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 아니라 예를 들어 1, 4, 7, 10, 13, 16, 19가 있고 해서 70일까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더했을 때 70이고 이렇게 더했을 때 70인데 이 72가 총 몇 개가 있을까요?
몰라요. 2분의 15개가 있습니다. 2분의 15개가 있다고요? 네. 딱 가운데가 72예요. 가 아니고 가운데가 72예요? 36이에요. 36이에요? 36이 써 있어요? 아니요, 없네요.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 나 왜 여기서 했지? 저 세 번째 경우로 보여주세요. 네, 안 돼요. 왜요? 되네. 돼요. 1, 6, 11, 17, 22, 27, 32, 37. 뭐 이상한데? 승우야 준비 안 됐으면 다음 선에 해. 아니에요. 이런. 아니 잠시만요. 네. 왜 10일이나 오래 더 했는데 왜? 그래서 16을 붙였습니다. 네. 16, 21, 26, 31 해서 71. 지금 세 번째 경우로 보고 있는 거 맞죠? 네. 여기서 하면 72고 이게 6이라고 했을 때 70이에요. 근데 이 72가 총 2분의 15이 있고 2분의 개수가 어떻게 분수가 있을 수가 있나요? 2분의 15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총 개수가 15개거든요. 총 개수가요? 네. 네. 근데 이 15개 중에 딱 가운데 한 개가 있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양 옆에 7개씩 있어요. 7개요? 그러니까 네. 여기 이렇게 7개 수가 있고 가운데 한 수가 있고 7개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더했을 때 합이 72고 얘랑 통째로 다 더하면 합이 72예요. 7개씩 더했는데 70이라고요, 토탈? 그 앞에 7개랑 뒤에 7개를 다 더하면 72 곱하기 7이에요. 네. 근데 얘가 36이에요. 네. 그래서 2분의 15, 71 플러스 1. 세 번째 경우로 보여주세요. 저 아까 세 번째 경우에요. 아, 그래요? 이 세 번째요? 네. 이런. 여기서 m이 4니까 네 번째 줄을 보면 됩니다. 1, 8, 15, 22, 29 맞나? 네. 점점점 71. 얘는 총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네. 5개, 1개, 5개여서 이 5개랑 이 5개를 더하면 72 곱하기 5고 얘가 7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네, 됩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있을 때 A, K를 각각 K까지 내려갈 때 이 71을 구하는 문제이고 K가 행이 없으면 카운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때 M 행은 첫째항 1이고 공차가 2n-1이고 M 행의 n번째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71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71이 됩니다. 그래서 1을 이항시키면 70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능한 경우에서는 4개가 각각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m, n을 구한 거고요. m을 이용해서 행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로 세 번째 걸 보면 네 번째 행을 볼 수 있는데 공차는 7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1, 7, 15, 22, 29, 36,
8이 나오기 때문에 72 곱하기 5 더하기 36, 즉 2분의 15 곱하기 72가 돼서 나머지도 다 2분의 11 더하기 72 비슷한 식으로 정리가 돼서 다 더해주면 3600이 됩니다. 이 문제는 모서리가 6인 정육면체 A, B, C, D, E, F, G, H가 있을 때 각각 A, B, B, C, C, D, A의 중점을 P, Q, R, S라고 합니다. 이때 P, Q, F를 지나는 단면과 SR, H를 지나는 단면을 달았을 때 다른 입체도형 3개 중 부피가 가장 큰 것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딱 봐도 얘가 더 크기 때문에 구해줄 겁니다. 전체 6의 세제곱 마이너스 2개니까 2 곱하기 삼각형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삼각 뿔이니까 3분의 1 해서 198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건널비를 구해줄 건데 건널비 차를 구하는 거거든요. 부피가 가장 큰 입체를 찍어내서 이 건널비와 정육면체의 건널비의 차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미 겹치는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삼각뿔이 있었던 부분만 주목을 하면 되는데 결국 이 삼각뿔을 펼쳐봤을 때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색칠한 부분이 이제 정육면체 없었다가 생긴 부분, 그리고 나머지가 정육면체 있었다가 없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차를 구하고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도 3, 여기도 3이기 때문에 구해주면 22.5가 이제 여기 색칠을 안 한 부분이고요. 색칠한 부분은 13.5, 그들의 차는 9이기 때문에 2개가 있기 때문에 18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기 CDF 이렇게 지나는 거랑 AF, GD, AF, GD 이렇게 지나는 거랑 BC, H 이렇게 지나는 것을 다 잘랐을 때 정사각형 EFGH를 포함하는 입체도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 모양은 다음과 같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는 삼각기둥 UHG VEF에서 삼각뿔 VFT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 이렇게 자르는 거라 이 중점과 중점을 이해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이게 이등분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VU는 FG와 길이와 같은 6인데 그걸 절반 냈으니까 UT는 3, TV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삼각기둥의 넓이를 구해주면 6 곱하기 6의 4분의 1이니까 9고요. 9 곱하기 높이는 6 해서 9 곱하기 6 마이너스 여기 삼각뿔의 높이를 구해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3분의 1 해서 45가 됩니다. 와우. 그리고 PR 이렇게 잘랐을 때 생기는 4개의 입체도형을 점 A, B, C, D가 각각 포함된 거를 그냥 간단히 이렇게 표시한다고 할 때 이들의 부피의 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를 지나는 건 4가 뿔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3 곱하기 높이 6 곱하기 뿔이기 때문에 3분의 1을 해줘서 18이 되고요. C는 연장을 시켜줬을 때 4가 뿔이 되는데 연장을 시켜줬을 때 만나는 점을 1을 그냥 Y, X라고, 라지 X라고 잡아줬을 때 XC 대 C 여기까지 길이가 1대1이에요. 그러면 1대2인데 부피비는 세제곱이니까 1대8이 됩니다. 그래서 구하려는 부피는 8분의 7이 되고요. 삼각뿔, 4뿔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6 곱하기 6 곱하기 12 곱하기 3분의 1 해주면 126이 됩니다.
전체의 부피는 마찬가지로 216이기 때문에 BD를 포함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는 서로 같기 때문에 합은 72이기 때문에 그들은 각각 36의 부피를 가지기 때문에 18로 각각 다 나눠주면 1대 2대 7대 2가 됩니다. 이것도 해요. 이 문제는 모서리가 6인 정육면체가 있고 이 정육면체의 이 윗면에 각 변의 중점을 PQRS라고 할 때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잘랐대요. 이때 이 큰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고 이건 정육면체에서 이 두 삼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198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정육면체와 큰 입체 도형의 분넓이의 차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이 삼각뿔 하나를 펼쳐보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색칠한 부분은 없었는데 생긴 부분, 흰색 부분은 없어진 부분이어서 흰색 부분은 22.5, 색칠한 부분은 13.5고 차는 9입니다.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18이에요. 두 번째는 CDEF를 지나도록 자르고 AB가 아니라 BCHE가 1을 지나도록 자르고 ADGF가 지나도록 F를 지나도록 잘랐대요. 봐야 돼. 제가 뭘 틀리나. 네, 잠깐만요. 네. 이때 생기는 이 FEHG를 포함하는 입체 도형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고 이거는 CT를 연장시켰을 때 C가 아니구나. 이건 U. 이 삼각형에서 대각선 교점이 U 그리고 여기서 V 그리고 잘랐을 때 생기는 도형을 GFU FEG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기둥에서 이 삼각뿔을 빼면 되니까 45가 됩니다. 여기가 3이고 이 밑면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4분의 1이어서 9예요. 그래서 9 곱하기 네? 나와서 해. 팔 뻗어서 해. 그거 왜 잡고 있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6, 분인데 여기가 9니까 이 삼각 기둥의 넓이는 54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삼각뿔의 넓이인 9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을 빼주면 45가 됩니다. 부피. 네? 부피 구하는 거라고. 네. 계속 넓이라고 하잖아. 이 문제는 PRHE를 지나도록 자르고 QSEF를 지나도록 잘랐을 때 생기는 4개의 입체 도형 중 A, B, C, D를 각각 포함하는 정육면체의 부피 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A는 삼각기둥으로 구해보면 18이 되고 C를 포함하는 입체 도형은 각 변을 연장시켰을 때 삼각뿔이 돼서 그 넓이에서 그 부피의 8분의 7을 곱하면 126이 됩니다. B와 D를 포함하는 입체도형의 부피는 전체에서 A랑 C를 뺀 72고 B와 D는 부피가 같기 때문에 36이어서 1대 2대 7대 2가 됩니다. 그냥 이거 돼안 돼? 3번의 거리가. 저요? 안 돼, 안 돼요.